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업셀러 경험주의자입니다. 먼저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어서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요. 제가 그동안 좀 일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다시 업로드하는 기간이 조금 텀이 생겼어요. 근데 오늘 또 그만큼 더 유익한 정보들 가지고 왔으니까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다뤄볼 거냐면요. 초보 셀러 분들이시라면 내가 상품을 올리고 주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방식이 맞는 방식인가?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요. 제가 8개월 차 구매 대행러로서 여태까지 해봤던 방법들 중에 좋은 방법들을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또 답변을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FAQ 2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입니다. 오늘 질문의 구성은 먼저 지난번에 했던 상품 관리 측면, 그 중에서도 프로그램 측면에서 한 개의 질문이 있고 나머지 9개의 질문은 주문이 들어왔을 때 대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첫 주문을 받아보신 셀러분들한테 정말 꿀팁 될 수 있겠죠?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등록할 때 제 기준으로는 미서씨를 사용해서 상품을 등록할 때 질문이 한 가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먼저 미서씨 오류 중에 쿠팡 초도 반품 배송비 플러스 반품 배송비는 얼마까지 가능합니다. 이 오류에 대해서 이게 어떤 뜻이냐 물어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명쾌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쿠팡에 반품비 설정 기준이 있어요. 이 정책에 따르면 상품가가 10,000원 이하일 때는 편도 반품비가 10,000원까지만 가능하고 그보다 가격이 높은 경우는 왕복 반품 배송비가 상품가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 제 상품이 35,000원짜리 상품이에요. 근데 제가 편도로 지정한 반품 배송비가 20,000원이 돼요. 그러면 편도가 20,000원이니까 왕복 반품 배송비는 40,000원이 되겠죠. 근데 이 40,000원은 제가 설정했던 제 상품의 가격 35,000원을 넘어버리죠. 이렇게 되면 상품을 올릴 수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만약 우리가 미서씨로 상품을 올리다가 초도 반품 배송비 플러스 반품 배송비가 얼마까지 가능해서 등록하는데 실패를 했다. 이런 문구를 보시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때는 반품비를 더 낮게 낮춰서 반품비 곱하기 2한 값이 상품의 가격을 넘어가지 않도록 반품비를 낮춰주시던가 가격을 높이시면 되겠죠. 상품 가격을 반품비 2배 한 것보다 높아지도록. 그러니까 이 기준에 따라서 미서씨에서 상품이 올라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유념을 해주시고 한번 이런 멘트를 발견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서 다시 올리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나한테 주문이 들어왔다. 근데 이 주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걱정이고 이것도 걱정이다 하는 질문 9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꿀팁이 팍팍 터져나올 예정입니다. 주문이 들어왔는데 내가 업로드한 상품의 소싱처 링크를 들어가 보니까 품절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일단 내가 상품을 올리던 시점과 상품이 팔리던 시점 사이에 텀이 생기다 보니까 당연히 중간에 물건이 품절될 수가 있겠죠. 우리도 국내에서 쇼핑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예전에 봤던 물건을 다시 사고 싶어서 들어가 봤는데 품절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럴 때 다른 판매자의 제품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 알리식이라는 이미지 검색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링크는 이쪽에다가 띄워드리고 링크 더보기란에 넣어둘게요. 이 알리식에다가 제 상품의 이미지를 캡처한 거를 올리면 그 상품을 팔고 있는 판매자의 제품이 쭉쭉쭉 나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평점도 가장 괜찮고 그리고 가격도 또 괜찮은 그런 곳에 다시 들어가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죠? 그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타오바오 같은 경우는 타오바오는 이미지 검색 가능한 거 아시죠? 원래는 웹사이트 온라인에서도 가능했는데 그 링크가 요즘엔 막혀서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보통 모바일로 이미지 검색을 합니다.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내 카카오톡에 이미지 캡처한 거를 받아서 핸드폰으로 저장을 해서 그 이미지를 타오바오 모바일 이미지 검색하시면 바로 또 판매자가 나옵니다. 그럼 그 판매자한테 물어보고 재고 있냐? 내가 살 수 있겠냐? 하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럴 때 저는 보통 제가 올렸던 상품이 품절이 나서 이미지 검색으로 다른 판매자 제품을 찾아서 구매를 한다 할 때는 사실 약간 불안한 감도 있어요. 또 그 제품도 품절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구매 전에 미리 판매자한테 컨택을 해서 이 제품 재고가 있냐, 지금 사도 괜찮냐 라고 물어보고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네. 또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께서 주문을 넣었는데 그 판매자가 한 2, 3일 동안 연락이 안 되거나 알리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또 이 알리식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다른 판매자를 구하는 게 좋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줄 수 없고 고객들도 그런 부분에서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 2, 3일 동안 판매자가 내 물건을 발송을 안 해준다 혹은 기약 없이 계속 물건을 결제 상태로 둔다 하면 알리식으로 다른 판매자를 찾아서 이 제품 있냐 물어보고 그리고 판매자를 바꿔서 주문 진행하시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이 저는 알리를 이용할 때는 판매자한테 연락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되냐면 예전에 한번 제가 시키려던 제품이 판매자 사이트에서 품절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판매자한테 나 이거 지금 딱 하나가 너무 필요한데 혹시 이거 재고가 아예 없는 거야? 라고 물어봤었는데 그 판매자가 아니 나 몇 개 정도는 있어. 근데 많이 팔릴까봐 닫아놓은 거야. 라고 말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만을 위해서 그 링크를 잠깐 풀어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품절이 됐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시거나 아 어떻게 주문 놓쳤어 라고 하지 마시고 다양한 사이트 이용하셔서 이미지 검색해보셔서 다른 판매자를 찾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 한 번에 통관이 가능한 개수는 도대체 몇 개인가요? 이 질문도 좀 많이 하세요. 이 질문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구매 대행으로 통관이 한 번에 가능한 개수는 전자기기 제외하고는 기준이 자가 사용 목적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옷걸이 5개를 해외에서 한 번에 사와요. 그럼 개인이 옷걸이 5개 자가 사용 목적으로 쓰는 거 어려운 일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통관이 진행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개인 사용 목적인데 옷걸이를 2,000개를 주문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정말 개인 사용 목적일까요? 자가 사용 목적일까요? 그게 의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의심스러운 거는 통관을 진행 안 시켜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5개, 2,000개 하면 극명하게 차이가 보이지만 뭐 8개, 10개 이렇게 되면 사실 너무 애매하고 어렵죠. 그래서 저는 보통 개수가 많은 품목이 들어온다 하면 배대지에 물어봅니다. 배대지 사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이 정도 혹시 진행해 보신 적 있냐? 이러한 품목이고 개수는 몇 개고 근데 한 번에 이게 통관이 가능하겠냐? 이걸 배대지에 물어보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초보셀러인 저희들보다는 배대지에서 훨씬 더 경험이 많을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통관 가능한 개수가 궁금하다 라고 하시면 배대지에 먼저 물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제품은 1인당 한 개씩만 통관이 진행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만약 전자기기 같은 거를 한 고객분께서 2개 이상을 시키신다 하시면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먼저 그 고객님한테 지인분의 개인정보, 통관 고유부호, 수취인명, 연락처, 주소 다 다르게 받아서 동시에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물품이 통관 목록으로 들어와서부터 반출이 되기까지 통관장에 이 전자기기가 이분의 명의로 한 개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출이 되고 나서는 또 다음 전자기기를 들여와도 괜찮은 거죠. 그 통관장에 그 고객의 제품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한테 이거 2가지 방법이 있다 라고 설명해 주시고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드리겠다. 그런데 만약 한 번 통관을 진행하고 반출 이후에
다음 물품을 들여올 수 있다. 이 방법을 선택을 하신다고 하면 지연이 생길 수 있다는 거 미리 안내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보통 진행할 때 다른 지인분의 정보를 주신 분은 많이 없었어요. 그냥 천천히 받아도 되니까 하나하나 통관시켜 주시라 하는 고객이 많았습니다. 이건 고객님들 성향마다 다를 테니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 안내해 드리고 그리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정말 많이 들어오는 질문 있죠. 알리익스프레스 송장 번호가 떴는데 도대체 이건 국내 어떤 택배사인가요? 이 질문. 보통 저는 607로 시작하는 우체국 택배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가끔 뭐 WN 아니면 뭐 8로 시작하는 택배 그런 것들도 많이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 제가 블로그에서 찾은 표를 첨부를 해드릴 테니까 화면 멈추시고 이 표 확인하시고 앞 번호에 따라서 아 이건 어떤 택배사겠구나 확인하시면 되고요. 만약 도저히 이 택배사가 여기 표에도 없고 확인이 안 된다 라고 하시면 저는 보통 물건이 한국에 고객님 댁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업체 직송 처리를 합니다. 쿠팡에서 업체 직송 처리하시면 되는데 방법은 택배사를 업체 직송으로 체크하시고 그리고 옆에 송장 번호 칸에 그게 배달이 완료된 시점 혹은 뭐 알리익스프레스 주문 번호 그런 걸 넣고 입력을 하시면 아무래도 나중에 파악하시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꼭 항상 국내 택배사를 넣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업체 직송으로 처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이런 질문을 많이 들어봤어요. WL로 시작하는 송장 번호는 어떤 택배사에서 담당하는 택배냐 하는 질문인데요. 이 부분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링크가 있는데 이게 중국에서 넘어올 때 위니온 택배로 넘어오는 경우를 국내 택배사 조회할 수 있는 링크예요. 그래서 이 링크 보시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는이 있는데 이 는 뒤에다가 조회해보고 싶은 송장 번호를 이렇게 붙여 넣고 이걸 통째로 복사해서 인터넷 주소 칸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해당 운송장 번호의 배송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받는 분 누구시고 전화번호 뭐고 주소 어디 그리고 물품 뭐고 그리고 인수자 뭐 배송 대리점 배송기사 배송기사님 번호 그리고 며칠에 어디에서 움직였는지 이런 것들을 조회해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기사님께 연락을 드리면 되겠죠. 근데 저는 쿠팡에서 이 강동 평택이라는 택배사를 찾아보니까 쿠팡에 택배사 리스트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업체 직송 처리를 해줍니다. 그치만 이렇게 상세한 내용 확인할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좀 더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혹시 WL로 시작하는 송장번호 받으시면 이 사이트 이용하셔서 조회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5번째, 혹시 알리에서 무료 배송이어도 국내 택배비는 따로 내야 되나요? 특히나 무거운 제품은 배대지 넘겼을 때 경동으로 이관되는 것처럼 경동 택배로 넘어가는 건가요? 이거는 정답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하는 제품에는 무료 배송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은 배송비가 조금만 부과되는 2, 3불 이 정도만 부과되는 제품이 많아요. 보통은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그게 아닌 경우도 있겠죠. 뭐 엄청 무거운 제품, 알리에도 분명 무거운 제품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경동으로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경동으로 넘어가서 착불 택배비가 붙고 그래서 15에서 20kg가 넘어가는 제품이다 하면 고객님한테 이거 경동 택배비 나올 수 있다라고 미리 안내해 주시는 게 좋겠죠. 모든 택배비가 다 알리 그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도 경동 택배비 발생할 수 있다. 근데 고객이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잖아요. 아, 경동 택배비 나온다고요? 아, 그럼 저 그냥 주문 취소하고 싶은데?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라도 더 팔아야 되는 게 업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저는 그냥 고객님 배송비 조금 내드릴 테니까 이 정도는 제가 부담해드리고 나머지만 고객님이 부담해주시는 거 어떻겠냐 하고 주문을 성사시킵니다. 저는 파는 게 중요해서. 근데 만약에 아, 나 경동 택배비 내주기 싫다. 마진 많이 안 남는다 하시면 그냥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주문 취소 처리하셔야겠죠?
그리고 6번째 질문입니다. 이것도 저 역시 실수를 겪었던 부분인데, 외국인 고객이 주문한 건인데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적어주셨어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할 때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요? 이 질문 전 정말 공감합니다. 저도 너무 고민되었던 부분인데, 사실 저도 처음에 개인 통관 고유 부호가 있어? 그럼 이거 개인 통관 고유 부호로 진행해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리익스프레스는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외국인 고객님의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받아서 알리익스프레스 상에다가 넣어서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들여올 때 세관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코아 물류센터라는 곳에 연락을 해서 질문을 남겨가지고, 이 고객님 개인정보 잘못된 것 같다, 외국인 등록 번호 넣을 테니까 다시 링크를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서 해결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또 배송이 막 2, 3일 지체되고, 또 저도 거기에 신경을 쓰게 되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분 주문이 들어왔는데 개인 통관 고유부호가 적혀있다. 그러면 무조건 여권번호 혹은 외국인 등록증 번호를 달라고 하세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한 번에 문제 없이 통관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알리 주문의 경우 외국인 통관 고유부호가 들어와도 외국인 등록증 번호나 여권번호를 받아서 외국인으로 체크하시고 둘 중에 하나 넣으시고 이름은 그냥 똑같이 영어로 쓰시면 되겠죠?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만약 타오바오에서 배대지로 넘어가서 그렇게 받아오신다 하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냥 영문 이름 넣고 개인 통관 고유부호 넣고 연락처 넣고 주소 넣고 이렇게 똑같이 진행하시면 돼요. 그때는 개인 통관 고유부호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알리의 경우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 외국인 등록증 번호나 여권 번호로 바꿔서 진행하세요. 이것도 또 셀러라면 항상 골치 아픈 그런 질문이죠. 물건이 국내로 배 타고 넘어오고 있는데 고객이 단순 변심 취소를 하셨다. 정말 너무 슬프죠. 근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시는 게 좋냐? 첫 번째로는 상세 페이지에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이나 반품은 중국으로 다시 보내는 배송비, 그리고 제가 국내에서 홈픽으로 받는 그 배송비, 수입 재반 비용 등을 다 납부를 해주셔야 반품이 진행이 가능하다. 그래야 제가 물건을 다시 보낸다고 가정했을 때 저한테도 손해가 없으니까 상세 페이지에 그렇게 적어주시고, 그리고 물건이 국내로 넘어오고 있는데 반품이 일어난다. 그러면 고객님한테 안내를 해드립니다. 문자 혹은 전화로 저희 상세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져 있다. 그래서 다 계산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이거 다시 보내는데 얼마, 제가 고객님한테 다시 홈픽으로 받아야 되니까 그거 얼마, 수입 재반 비용 얼마, 이렇게 해서 총 얼마를 내셔야 반품이 가능하시다 라고 안내를 해드리면 고객님께서 대부분은 그걸 보시고 와, 배보다 배꼽이 크네, 상품 가격보다 돌려보내는 비용이 더 크네, 그냥 써야겠네 하고 대부분 쓰십니다. 근데 어딜 가나 힘든 고객님들이 정말 무조건 떼쓰고 안 된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10만 원 이하면 쿠팡에서 직권환불을 해주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떡하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제가 일단 반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던지 해서 상세 페이지 용으로 그 제품을 쓰거나 하고, 그리고 나서 직접 사용을 하거나 지인분에게 선물을 하거나, 여태까지는 다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중국 물건이 대부분 저렴한 게 많아서 여태까지는 그게 가능했는데, 만약 너무 비싸거나 그런 물품이 온다 하면은 그때 가서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근데 여기에 베이스는 일단은 가장 먼저 고객이 쓰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설득을 하든 회유를 하든 해드리든 마진을 깎아서라도 할인을 해드리든 어쨌건 주문하신 고객이 쓰도록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가장 베스트고 손해도 덜 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배송이 늦어져서 정시 출고 점수가 빵점이 되었는데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쿠팡이 오피셜로 얘기한 부분이고, 구매대행 셀러의 경우 정시 출고 점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구매대행 셀러는 정시 출고 점수보다는 배송 완료 점수가 중요합니다. 정시 배송 완료 점수. 그러니까 내가 조금 늦게 물건을 내보냈을지언정 물건이
그 배송 완료 시점에 알맞게 배송을 했다. 그럼 이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냐? 제가 지정한 출고 소요 기간이 있을 거예요. 보통 구매대행 셀러라면 뭐 7일, 8일, 9일 이 정도 출고 소요 기간을 잡겠죠. 출고 소요 기간 7일에다가 6일을 더해서 배송 완료 시점으로 잡습니다. 근데 이 6일에는 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되고 토요일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출고 소요 기간을 7일로 잡았는데 배송 완료 시점은 언제냐라고 하면 거기에 6일을 더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날짜 계산을 잘 해보셔야 돼요. 쿠팡 윙에 들어가시면 출고 예정일은 나옵니다. 거기에 6일을 더해서 그 기간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까지만 맞추면 괜찮은 건데 그걸 못 맞추겠다 하면은 배송 지연 안내가 나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구매대행 셀러 같은 경우는 정시 출고 점수보다는 정시에 배송을 완료하는 점수가 더 중요하다는 거. 그 부분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문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도 다 주문 수집 프로그램 쓰시겠죠. 셀로, 샵마인, 뭐 샵키퍼 등등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한 계정에 여러 사업자를 연동해서 쓸 수 있냐 하시는 질문도 있는데 이거는 정답이 그렇습니다. 주문 수집 프로그램 계정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여러 사업자 거를 다 연동시켜서 쓰시면 됩니다. 저도 지금 사업자가 6개 정도 되는데 저는 셀러라는 프로그램에 모바일 버전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 사업자를 다 연동시켜 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알림을 핸드폰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쓰고 있어요. 그리고 셀러는 현재 무료예요. 모바일 버전 기준으로 무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바일로 보는 게 편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문 수집 프로그램 같은 경우 그 판매자분들마다 셀러분들마다 성향이 다르겠죠. 나는 PC에서 그냥 한 번에 쫙 보고 싶다. 나는 모바일로 한 건 한 건 들어올 때마다 보고 싶다. 하실 수 있겠다. 이건 본인 성향에 맞춰서 찾아보시고 쓰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거는 최근에도 또 여러 번 들었던 질문인데 특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좀 이런 질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알리익스프레스에 플러그 제품을 보면 플러그 유형이 뭐 EU형도 있고 유럽연합형, US형도 있고 뭐 영국형도 있고 되게 다 달라요, 생긴 게. 근데 고객님들은 보통 EU형으로 많이 주문을 넣으시거든요, 유럽연합형. 근데 이럴 경우 EU 플러그 제품이 팔렸는데 이거 그냥 그대로 보내드려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것도 셀러분들 성향마다 다르신데 그냥 EU 보내드려라 문제 없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US로 바꿔서 돼지코 보내드려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US형으로 바꿔서 돼지코를 보내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단 그런 부분에서 CS가 생기는 게 싫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제가 이전에 블로그 어떤 글을 읽어봤는데 EU형 같은 경우 모양이 국내 제품과 동일해 보일지라도 플러그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국내 컨센트에 들어갔을 때 스파크가 튈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를 셀러가 모르고 그냥 보냈을 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고객이 당연히 컴플레인 걸겠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EU 플러그 제품으로 구매를 하셨더라도 고객한테 안내를 해서 문자로 고객님 이거 모양 같아 보여도 위험할 수 있다. 저희가 US로 구매하고 돼지코 같이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해드려도 되겠냐 하면 이거 거부하는 고객님 아예 없습니다.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신경 써서 US로 바꿔서 돼지코까지 보내준다는데 과연 이걸 거부할 사람이 있을까요? 내 안전을 신경을 써주겠다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돼지코는 그럼 어떻게 보내냐 하시는데 돼지코 제가 돼지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거고 일단 국내 콘센트에 들어가는 규격이죠. 그리고 여기 뒤쪽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직사각형 부분에 US 플러그 꽂으시면 이제 국내 콘센트에도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변환이 되는 거죠. 이거 제가 알파문구에서 1,000원에 2개 들이 구매했어요. 그러니까 한 개당 가격 500원이고 어떻게 보내시냐 물어보시는데 비싼 택배 같은 거 이용하지 마시고 우체국에 조회 안 되는 우편으로 보내시면 5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면 총 1,000원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주문이 들어온다. 그러면 모아가지고 한 번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 EU 플러그 제품이 구매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방법, 그냥 U 플러그 보내는 방법과 US 보내고 되짚고 같이 보내주는 방식 중에 그냥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10개의 질문 FAQ 시간 가져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나요? 제가 또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 얼마나 여러분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이런 꿀팁들 알고 계시면 앞으로 주문 처리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만약 나는 이런 질문이 너무 궁금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하는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제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리고 제 인맥을 이용해서 물어보고 가장 합리적인 선택하실 수 있도록 답변 달아드릴 테니까요.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